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까지 축구 보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밤에 안 그래도 축구를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미증시를 같이 볼 텐데요. 주가가 좀 올라서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미증시가 밀려났습니다. 뭐 이런 건 산무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부진한 흐름들, 특별한 주도 섹터도 없고 특별히 시장을 이끄는 투자 세력도 주체도 없고 거래도 뭐 이전보다 좀 부진한 상태인데요. 예, 아무래도 또 환율 쪽에서의 흐름들이 원화 약세가 빨리 좀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어제도 이제 환율이 2원 80전 올랐습니다. 원화 약세인 거죠. 그건 또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영향을 미쳤고 중국 위안화 약세는 또 뒤에 보면 무역 전쟁의 여파가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다우지수는 0.68%, 나스닥이 1.5%로 기술주들이 최근에 좀 더 하락하는 게 큰 폭의 특징입니다. 금융주도 하락을 했었고요. 예, 오늘 목요일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변수를 봐야 될지, 저가 매수는 좀 해볼 만하다는 시각들은 있습니다만 더 떨어질 놈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들 합니다만 자신 있게 뭘 사기도 좀 어려운 국면이네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읽는 날카로운 분석,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구 보셨어요? 네. 예, 축구 얘기를 해야 되나요? 주식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시장 얘기를 해야겠죠? 네. 우리가 요즘 시장 뭐 별로 재미없는 거는 뭐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네. 거고요. 일단 원달러부터 좀 떨어뜨리고 봅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여기서 더 떨어질 룸은 뭐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오를 요인이 또 그쵸. 뭐냐? 혼란 속 열흘을 앞두고 우리가 네. 리드에서 오르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을 들어라. 좀 더 주고 사더라도 네. 모멘텀 확보되는 시점에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멘텀 줄 수 있는 이 첫 번째 카드로 환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환율서부터 한번 짚고 출발을 하면 간밤 NDF가 또 6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네, 1,123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즘 장중에 이 1,120원 저거 녹화하면 어쩌지? 어제도 우리가 장중에 1,120원 녹화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NDF 종가상으로 1,120원이 넘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 장중 환율 추이는 1,120원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단 외국인들 원화 약세 싫어하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요. 그 부분은 뭐 불합리하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만 역으로 좀 생각해 보죠. 우리 원 달러가 무한히 올라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무한히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도 시점 되고 나면은 원화 약세의 피크를 찍고 원 달러가 빠지는, 즉 원화 강세로 반전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기다리는 시점은 그 시점이거든요. 대략 한 1,120원 뭐 이 정도 지금 1,120원 중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NDF상으로 1,123원이면 뭐 상당 부분 근접한 이 환율 추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튀어 있는 원 달러에서 뭐 더 갔다 빠지느냐 아니면은 뭐 이 정도에서 기다가 빠지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원화의 약세를 시장이 크게 반영할 위험의 룸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 시황에는 제가 나와서 뭐 그 전날 미증시가 워낙 급락했었으니까 뭐 쫄아서 출발할 텐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양목 날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했고 어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어제는 오늘 증시는 어제랑 같기 어려울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제 증시가 뭐 막판까지 해서 조금 재미가 좀 덜해졌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2% 올랐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9피 나는 장세면 사실 어제 시장 굉장히 어려웠던 이 장세죠. 오늘 증시는 뭐 불가피하게 또 오늘 이 시가 갭이 좀 발생해서 출발을 할 텐데 오늘은 지난 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시가 이후에 양봉 날 거예요 라는 자신감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은 시가 이후에 버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게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내뱉는 정도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제 일부 돌려놨었던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다시 한번 매도 쪽으로 불거진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지수는 또 한 번의 신저가 흐름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라는 이름보다는 더 주고 사더라도 조금 모멘텀 확보 시간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지속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우리 뭐 자제분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어렸을 때 다들 알 거예요. 이게 이 생활 기록부, 뭐 학습 태도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능동적 학습 자세가 뭐 어린이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런 거 하면 어우 잘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 자세가 수동적 자세보다 좋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생활 기록부 내용을 좀 증시에 녹여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은 수동적으로 금리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올라가는 이유는 딱 명확합니다.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높아져서 경기 과열 우려가 존재하니 그 이전에 상당 부분 잡아내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2번 더 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오르고 나서 다음 인상이 어디냐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쉽사리 다음 인상이 언제입니다라고 못은 못 박지만 하반기 중에 한 번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 차이로 봤을 때 연말에 예정대로 미국 금리가 2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 차는 한 번 올라가면 75bp 차이고 우리 대한민국 금리가 오르지 못하면 1% 원빅 차이가 네. 나게 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큰 폭의 이 금리 차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 대한민국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원화는 강세 요인이 있을까요? 약세 요인이 있을까요? 약세 요인이 예, 있죠. 약세 요인이 예. 있죠. 그래서 최근 대한민국 원화가 상당 부분 상대 강도를 빠르게 잃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이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번 그러면 뒤집어서 그럼 대한민국 금리 빨리 올리면 되는 거냐? 올 하반기에 2번 올리고 내년 초에 뭐 2번 또 올리고 이렇게 빨리 올려가지고 미국 금리 따라잡으면 되는 거냐? 이렇게 되면 환에 대한 우려는 좀 덜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소위 진퇴양난이거든요. 또 이런 부분들 우리 국내 쪽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옆 그림을 한번 보시면 뭐 지금 선진국들의 금리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흥국들의 금리단도 최근 마찬가지고요. 뭐 신흥 아시아국들은 아직 뭐 큰 무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 뭐 아르헨티나 금리나 뭐 브라질 금리나 뭐 최근에 터키나 뭐 이런 부분들 금리 올리고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대충 알아요. 왜 올리는 겁니까 이거? 환이 하도 튀니까 이 자금 유출 압력이 높아졌고 해당국들에서 그러면 나가지 말아주세요. 내가 금리를 이딴 만큼 올려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수동적 자세일까요? 능동적 자세일까요? 이건 수동적 자세입니다. 금리를 예.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 떠밀려서 올리고 있는 환경이고 금리 카드를 썼는데도 자금 유출을 막지 못하고 있는 이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위 요즘 이 신흥국들 증시가 재미없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아시아 쪽으로는 아직 괜찮거든요. 이렇게 뭐 등 떠밀려서 금리 올리는 정도가 아직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뾰족한 수가 있느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의 이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 금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무역 이 분쟁 노이즈가 이제 끼다 보니까 우린 당사자는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하고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사자는 아닌데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베트남 증시가 뭐 크게 밀리는 우리 대한민국도 교역 환경 약화되고 나면은 사실 우리
우리 대한민국 경제 지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뭡니까? 수출이니까요. 수출입 네.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 좀 약화될 수 있는 환경들은 경계하기 마련이고요. 뭐 요즘 뭐 우리 대한민국 고용 지표도 큰일 났는데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둘째 치더라도 지금 교역학권 약화 분위기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RI 값,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값도 끌고 올라갔고요. EMBI 값, 뭐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거든요. 이거 언제 올라가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시장이 안정적일 때 올라갑니까? 시장이 위험할 때 올라갑니까? 시장이 위험할 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좀 튀는 구간 쪽으로 가면 이때도 뭐 볼 수 있는 그림처럼 외국인 수급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쪽의 그림으로 만들어줘야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단 환부터 잡아냅시다.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금 대기 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보는 우리 카드로 7월 6일 분기점에 대해서는 뭐 전일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뭐 두 마리 고래 사이에 뭐 여러 등 터지는 새우들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 증시가 재밌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인지 아니면은 진칼을 치고 있는 건지 혼란 속 열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잠깐 코멘트로만 했는데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먹힌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끌고 갔는데 내 지지율이 오르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먹혔으면 그렇죠. 야, 이 방향이 아닌갑다라고 방향을 잡을 텐데 이게 또 먹히니까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설문의 추이를 보게 되면 뭐 상당 부분 다 과거에 이제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림들 쪽으로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럼프 지지율 갤럽 조사인데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 타고 있어서 뭐 지금 이 압박 분위기를 뭐 바로 내려놓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멘텀 떨어져 있는 증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잘 버틸 수 있느냐. 지금 여기서 뭐 빠졌으니까 싸니까 삽시다. 뭐 이런 쪽으로 단순히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좋은 주식 들고 물려 계신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자르십시오라는 얘기하기에도 무리인 국면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음 매수까지 다음 뭐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모멘텀 회복 시점을 기다립시다라는 의견으로 지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거죠. 모멘텀의 회복 시점이 언제일까?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오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경협주를 뭐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참 이 답답한 애매한 구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상 보면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줘야 되는데 네. 이 환율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뭐 이머징 시장의 불안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이 돼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반전의 시그널 계기 뭐 일단은 7월 중순에 네, 뭐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거고요. 예. 아마 그 뉴스가 더 위험 쪽으로 흘러가면은 원달러가 떨어질 리가 없죠. 만약에 위험 해소 쪽으로 가면은 원달러가 빠르게 안정세를 취할 거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높아질 테니까 그런 국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뭐 첫 번째 마디목 자리 7월 6일 보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장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유화적 제스처가 늘면서 7월 6일 날 실제로 대중국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면 분명히 그 전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 플로우가 나오든 아니면은 무사히 지나가든 그거 확인하는 게 먼저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가 이대로 꼬꾸라져서 꼬르륵 하는 겁니까? 라는 최악의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뭐 알 수 있는 방법 없는데 경험상 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 주식 투자도 하고 뭐 파생에서도 투자하고 채권도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짐 싸서 나간다라고 할 때 외국인들 채권에서도 짐 쌉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신흥국 증시에 아직 매입이 살아 있을 때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도 살아 있고요.
떨어지면은 뭐 같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진폭의 차이가 좀 뭐 오락가락하죠. 템플턴이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채권에서 템플턴 영향력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인데요. 최근 이 신흥국들 쪽으로 외국인 스탠스는 크게 죽었는데 대한민국의 외국인들 원화 채권 투자액은 계속 좋았습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 만약에 원달러 계속 뭐 리미티드로 튀어가지고 뭐 대한민국 원화가 뭐 약세의 끝판왕을 달린다. 이런 가이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지금 이 채권 보유할까요? 보유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채권 양쪽으로 봤을 때는 줄이는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아직 최악 상황 안 봤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심을 또 해볼 수 있죠. 야, 그러면 얘네들 단기물만 쏘는 거 아니냐. 뭐 잠깐 해먹고 튀어나갈 거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의심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외국인 듀레이션이니까 가중 평균 만기 구조죠. 그래서 최근 듀레이션 값만 보면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늘고 있는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3년물 쪽으로는 선물값 포지션 떨어지고 있고요. 10년물 값으로는 포지션 값 늘고 있습니다.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쪽으로 살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이 기준금리 인상 한 차례 오를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이상 잘 모르겠다. 금리 올라가면 채권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금리 인상값이 약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채권 10년물 값 들고 있어도 이거 큰 무리 없다라는 쪽으로 가이드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위기 없는 시장 위기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짐 쌀 때가 사실 진짜 위험한 국면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국면 얘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요즘 축구 보면 손흥민 경기 끝나면 울잖아요. 불쌍한 거 아닙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뭐 토트넘에서 뛸 때는 패스가 기가 막히게 와가지고 멋있게 골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패스가 안 들어오니까 본인도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준 뭐 손흥민 선수 고마운데요. 사실 삼성전자 요즘 증시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나라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미국 땅에 태어났으면 이 삼성전자가 이 가격에 있겠습니까? 뭐 이 가격에 있을 리가 없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가이드 이 가이던스 상으로 하점만 보면은 15조 안 됩니다라고 나오는 의견들 뭐 다소 감익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우려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 한 분기만 넘기면 하단 가이드가 16조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살아있는 대한민국 1번 주자 삼성전자 값에 뭐 어닝 값으로 깔 수 있는 국면도 사실 아니고 뭐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삼성전자 2% 올라간 부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만약 이거 아니었으면 어제 시장 또 한 20피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제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으니까 뭐 오늘 시장에서 뒤집어질까 봐 겁나는 거지. 전일 시장에서는 고마운 이 그림 하나였고요. 전일 장중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전일 증시가 약했던 이유. 일단 전일 증시의 가장 큰 차이는 개파락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뭐 이 화요일 증시, 수요일 증시, 뭐 지난주 뭐 목요일 증시, 뭐 이런 부분 다 개파락 이후에 채워진 그림들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일단 개파락 없었고요. 제로값이 수급 제로값이 여기니까 어제 장중 내내 외국인 선물이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위로 갖다 붙는 매수가 안 붙는 거죠. 외국인 매수가 살아난 거는 막판에 붙은 거고요.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 선물 지수는 밑으로 쏠렸습니다. 막판 힘이 딸렸던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쏘니까 안 올라간 거고 막판에 실망 나오는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막판에서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일 장중 시세가 약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추이 한번 보게 되면 최근 고가가 계속 1120원을 놓고 할랑말랑하죠. 그래서 우리 원달러 떨어져야 됩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 그림이 세게 안 나왔어요. 전일 NDF는 1123원이니까 뭐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좀 짓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입니까? 반등 아닙니까? 뭐 지난번 화요일처럼 뭐 이 양봉 채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아니고 오늘은 개파락 이후에 지켜낼 수 있냐 없냐. 오늘 못 지켜내면 사실상 시장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모멘텀 회복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으로 포커스 맞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전자는 팀장님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외국인들이 뭐 판다 산다는 것보다 좀 비웠다 채운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정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주식을 살 때 제일 많이 사야 되는 종목도 삼성전자고 예. 비울 때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종목도 삼성전자고 바스켓 넘버 원 종목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입장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뭐 경기값이 사실 뭐 한국에 특별히 좋은 것도 그쵸. 아니고 예. 남북 어떤 경협이 가시화돼서 뭐 당장 내일부터 사실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살 수 있는 국가들의 포지션들은 뭐 벤치마크들이 늘어나고 중국도 그렇고 네. 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1, 2, 3, 1 삼성전자, 2 하이닉스, 3위 셀트리온 네. 여기에 외국인들 매수 총값 쏠린 게 이 2천억 정도 됩니다. 전일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산 전체 양이 750억이거든요. 그래서 넘버 1, 2, 3의 매수가 쏠린 걸로 봐서 밑단에 대한 위험이 크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오늘 밑으로 뻥 뚫려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증시 보면서 야 그럼 여기 1, 2, 3 막는 걸로 봐서 이 밑으로는 제한적이겠다. 뭐 그러면 타이밍 싸움일 뿐이다라는 부분 뭐 힌트를 상당 부분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증시 뭐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부분 유지한다라고 하면 뭐 조만간 하방 여러 번 두드리고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건 당금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그림 확인 이후에 올라갈 준비를 할 것으로 본다. 1, 2, 3의 매수가 쏠리느냐 아니면 다시 뚫어내느냐 결국 시장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뭐 희망적이거나 기대나 새로운 반등 뭐 이렇게 갖게 좀 오늘은 그런 부분 좀 무리죠. 버거운 네.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걸리네요. 장효혁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